14번째 노트입니다. 이 14번째 노트에서는 빅5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5는 소멸자, 복사생성자, 복사대입, 이동생성자, 이동대입 이 5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개를 모든 경우에 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딥카피가 필요할 때 복사생성자, 복사대입을 직접 정의해 줘야 되겠고, 이렇게 딥카피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객체들도 복제하는 것보다는 이동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딥카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가지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5가지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빅5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이 챕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조금 꼭 필요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 이동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값 분류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L value, PR value, X value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건너뛸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객체가 있다. 근데 그 객체를 변수에 유지해요. 그럼 무슨 value예요? L value예요. L value. 어떤 상수들이 있다. 10, 3.14 이런 애들은 PR value예요. 수치 상수들, PR value들. 이런 애들은 PR value고, R value 중에 X value가 있는데, 이 X value를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봤던 임시 객체들 그냥 X value를 이해하시면 돼요. X value. 잠시 후 뒤에 사라질 애들. 그런 애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나 관련 내용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X value와 R value 얘기를 좀 넘어가고, 여기서 보였어.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내가 정의를 안 해도 시스템에서 어떤 클래스를 내가 정의하면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가 언제 제공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생성자를 말하는 거고, 얘는 언제 제공돼요? 다른 생성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 소멸자도 기본 생성자와 비슷해요. 우리가 소멸자를 직접 정의하지 않으면 소멸자를 자동 제공해 줍니다. 물론 기본 생성자도 그렇고 소멸자도 그렇고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자는 이제 제공해 주는 게 퍼블릭이에요, 둘 다. 근데 이제 가상 소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할 때에는 소멸자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더라도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virtual 물결 클래스 이름 한 다음에 equal default는 최소한 해줘야 돼요. 상속할 때. 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게.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얘네는 내가 이동 생성이나 이동 대입을 정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조건 제공해 줍니다. 이동 생성과 이동 대입만 따로 정해놨어. 복사 생성자를 아예 제공 안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드물어. 그렇게 사용할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생성자들을 만드는데 복사 생성자를 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동 생성자를 안 만들었어. 그럼 뭐가 제공이 돼? 기본 복사 생성자가 제공이 돼요. 그리고 복사 대입 연산자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은 뭘 제공해줘요? 어떤 기능을 제공해줘요? member wise copy, member wise assignment 해주는 그런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은 언제 제공해주냐? 빅5 중 내가 직접 정의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도 멤버 와이즈 무브를 해 줍니다. 멤버 와이즈 무브. 멤버 와이즈 무브라는 건 객체가 멤버 변수로 있으면 이동 생성자가 불릴 때 그 객체의 이동 생성자를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객체가 이동 생성자가 없어. 그럼 뭐가 불러질까? 복사 생성자가 불러져요. 이동 생성자를 해야 될 때 이동 생성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동 생성자가 없어. 그럼 뭐가 불러져? 복사 생성자가 대신 불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요 A 클래스에는 뭐뭐가 기본적으로 추가될까? 기본 생성자 추가되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제공되죠. 그렇죠?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은 제공이 안 돼요. 왜? 뭐라고 돼 있어? 빅5 중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소멸자는 내가 정의하고 있죠. 그럼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은 제공이 안 됩니다. 얘는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만 제공이 돼요. 얘를 봅시다. 얘는 특이하게 된 얘인데 얘는 뭐 제공해 줄까? 기본 생성자 제공해 주겠까요? 기본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 제공 안 해줘요. 왜? 이동 생성자를 정의했어요. 얘도 생성자예요. 생성자가 뭔가 하나 있으면 equal 디폴트도 직접 정의한 걸로 쳐줘요. 그럼 얘는 기본 생성자 제공 안 돼. 이동 대입은 기본적으로 넣어주죠. 이동 생성자가 있으면 복사 생성자 제공돼요? 안 돼요. 복사 대입도 안 돼요. 얘는 이동 대입도 제공이 안 되는 애예요. 특이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쓸 리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낼 수 있겠지. 이렇게 놓고 여기에 기본 제공되는 건 뭐냐? 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게 항상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원래는 제공될 것 같은데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애는 뭘 한다?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해요. 멤버 와이즈 어사이먼트 해요. 근데 내가 만들려고 봤더니 멤버 와이즈 어사이먼트를 할 수가 없어. 멤버 와이즈 카피를. 그럼 제공이 안 돼요. 그럼 어떤 경우에 멤버 와이즈 카피를 못 할까? 요거 보시면 멤버 변수 중에 복사나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B, B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정의 안 했어요. 그럼 원래는 여기에 뭘 기본적으로 제공해줘? 다 제공해주지. 6개 다. 이 경우에 6개 다 제공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B를 봤더니 B에는 복사 생성자가 없어. 못 쓰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얘도 복사 생성자가 제공이 안 됩니다.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원래 제공되는 애는 얘를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줘야 되죠. 근데 얘가 그 기능을 제공 안 해. 그럼 얘도 못 만드니까 제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들이 자동 제공한 애들이 이용해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돼. 만들 수 없으면 안 제공해줘. 제공해주려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복잡한 거 있는데 다른 건 그냥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흔하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요 경우예요. 멤버 변수가 이제 스태틱은 고려할 게 아니고 일반 멤버 변수요. 일반 멤버 변수가 복사 이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복사 이동을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시스템 와이즈 멤버 커피. 시스템 와이즈가 아니라 멤버 와이즈 카피나 멤버 와이즈 무브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을 때만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공해 줘야 되는 조건이 맞춰져야 되겠고, 만들려고 봤더니 할 수 있으면 제공해 주는 거고, 만들려고 봤더니 할 수가 없으면 제공을 못 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컨스트 멤버예요. 컨스트 멤버 변수가 있으면 생성에 문제가 없어요. 컨스트 멤버 변수는 뭐야? 상수죠. 상수는 한번 고정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죠. 그럼 생성할 때는 초기화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스트 멤버 변수 가지고 있으면 복사 생성이나 이동 생성 다 돼. 그런데 대입은 안 돼요.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대입하려는데 대입이 안 되죠. 그 멤버 변수는 이 아더의 값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컨스트한 멤버 변수를 갖고 있으면은 대입 연산자를 제공 안 해줘요. 내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가 뭐냐면은 내가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내가 유지하는 객체들이 복사 생성과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이 클래스도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으면 걔를 포함 관계로 유지해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걔를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컨스트한 멤버가 있으면 대입이 안 된다. 대입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사 생성자가 사용되는 위치는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직접 복사 생성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요때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죠. 여기에 이제 요 함수에 값 전달로 객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객체를 전달하면 요 매개 변수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복사 생성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동이 있으면 또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이동은 생각하지 말고 복사 생성자만 우선 생각해 봅시다. 복사가 여기서 돼요. 그 다음에 값을 반환할 때 이제 그 복사 생성자가 불려져 가지고 이제 그 객체가 임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이제 그렇게 불러져요. 그런데 요 경우는 요 경우 값 전달로 객체를 전달하는 건 우리가 회피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 값 전달하면 무거우니까 항상 참조 전달하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값 전달로 객체를 전달하는 거를 만드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만들 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럴 아주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이제 값 전달이 아니라 참조 전달로 해야 되는 거고, 요 경우는 이제 불가피한데 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C++ 17 이후에는 RVO라는 걸 해요. 최적화를 하고, 이 RVO의 원래 컴파일러 최적화는 누구 마음이야? 컴파일러 최적화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해? 컴파일러의 최적화 누가 결정해? 컴파일러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컴파일러 만든 사람이 최적화 기능 넣으면 최적화를 해주는 거고, 기능 안 넣으면 최적화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표준에서 되게 의외로 C++ 17 이후에는 컴파일러는 무조건 RVO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 17로 설정해 놓고 우리가 컴파일 하게 되면은 RVO를 한다는 거를 그냥 확신하면 돼요. 이 컴파일 쓰면 안 하고 저 컴파일 쓰면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 최적화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개예요. copy elision, 복사 생략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복사 생략의 한 종류로 RVO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RVO.
그래서 복사생략 RBO는 이 RBO가 복사생략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개가 좀 다른 건데 이제 교재들마다 또 컴파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카피 엘리션이라는 거는 컴파일러가 하는 최적화이고 그 최적화에는 RBO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컴파일러 최적화를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옵션으로 요걸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최적화를 안 해요. 근데 C 플러스 17 해놓고 얘를 해도 그냥 해. 17에서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요 최적화를 안 하는 현상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C++ 11으로 설정해 놓고 요거를 설정해 놓고 실행해 보시면 최적화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출력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생성자가 불러지고 어떤 대입 연산자가 불러지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최적화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 생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사 생성자가 필요할 때, 복제가 필요할 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한 단계를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자, 원래 옛날 문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보통 어떻게 되냐면 F를 이용해서 A 객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A 객체를 만든 다음에 복사 생성자로 A를 만듭니다. 그러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임시 객체 만들고 복사 생성하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복사 생략이 확실히 일어나는 데를 예를 들어보면 요 예제 봅시다. 요 예제를 좀 집중해 보세요. 원래 컴파일러 최적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를 호출할 때 뭘 해요? A 객체를 생성하죠. 그 다음에 요 매개 변수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임시 객체 생성,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 생략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여기서 안 만들어. 그리고 기본 생성자로 얘를 만들어요. 만약 얘가 인자를 받는 거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객체 만들고 안 해. 복사 생략을 하면. 복사 생략을 안 하고 내가 이동 생성자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복사 생성자만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최적화를 안 하는 경우. A 생성, 그 다음에 A를 복사 생성자로 만들어요. 원래 이동 생성자가 있는 경우에는 A를 만들고요. A는 무슨 객체예요? 임시 객체죠. 임시 객체니까 A를 이동 생성자로 만들어요. 근데 최적화를 하면 아예 A를 요걸 이용해서 얘만 만들어요. 컴파일러가. 임시 객체를 안 만들고 매개 변수 객체만 만들어요. 그게 복사 생략입니다. 복사 생략. 그래서 요거의 호출을 없애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이동 생성자와 복사 생성자의 호출을 없애주는 게 뭐다? 복사 생략이에요. 그리고 이 반환값의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임시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 임시 객체를 만들고 그 임시 객체를 복사 대입하겠죠. 근데 이동 대입이 있으면 임시 객체 만들고 이동 대입할 거예요. 이동 대입. 근데 이제 RBO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객체를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나온다. 뒤에 있지 않나? 요거 보고 설명.
요것보다 요게 간단하니까 요거 보면 여기서는 원래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 거면 여기서 레트를 임시객체를 만들어서 레트를 반환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는 레트를 어디서 만들어야 돼? fu 함수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fu 함수되게.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은 이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임시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임시객체 만드는 거를 없앤다기보다는 여기서 레트를 만들지 않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얘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전달해서 이 레트를 A가 레트가 되게끔 만들어서 여기서 다 처리하면은 끝나고 나서 할 게 없죠. 이게 Return Value Optim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객체를 반환해야 될 때 객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 fu에 밖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반환할 애를 어디서 만들어?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얘가 반환할 애를 호출한 애에서 만들어서 인자로 넘겨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코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데 이거를 안에서 바꿔준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도 원래는 얘가 리턴 되면서 임시객체를 생성하면서 뭔가 그 복사 생성이나 이동 생성 연산자가 호출돼야 되는데 RBO를 하게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복사가 생략. 그 반환 타입 객체를 만드는 게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RBO. RBO는 어떤 함수에서 객체를 반환하게 되면 여기서 만들고 임시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없애고 임시객체를 이 호출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여기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쓰게끔. 그게 RBO입니다. 네, 특수한 경우이고 이건 넘어가겠고 다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얘가 똑같은 애야. 우리 케이스 중에 똑같은 애인데 이제 이름이 길어서 줄여온 것 뿐인데 이제 얘가 복사 생성자고 얘가 복사 대입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면 코드가 얘와 얘가 일부 중복돼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 일부 중복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냐면은 copy and swap idiom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수업 함수라는 걸 만들어요. 메소드로. 얘를 퍼블릭으로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쓰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 있는 함수 보면은 std 벡터나 모든 애들이 다 뭘 갖고 있냐면 이걸 갖고 있어요. 수업 함수를. 수업 함수는 객체가 둘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객체의 내용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일로 가고 일로 내용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는 걸 만들었어요. 수업하는 걸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의 수는 몇 개가 필요할까? 몇 개가 필요해요? 멤버 변수 수만큼 필요해요. 왜냐면 멤버 변수, 이 객체가 유지하는 멤버 변수 값과 이 객체가 유지하는 게 있는데 얘를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근데 맞바꾸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걔를 어디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면은 저 복사 생성자를 만들 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냐면 요때 활용하는 거예요. 요때.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 객체가 오잖아요. 객체가 인자가 와요. 그럼 걔를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은 임시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임시객체를 만들고 그 임시객체와 얘를 맞바꿔 칩니다.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this는 뭐랑 같아져요? 얘랑 같아지죠. 그렇죠?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템프가 다 유지하고 있죠. 수업에서. 이 수업한 게 아니라 복사 생성자로 만들었으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요 했던 요 기능은 어디로 가 있어? 요로 가 있는 거죠. 복사 생성자를 템플을 만들면서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템플을 실제 this로 옮기는 건 뭘 이용해서 옮겨요? 수업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아예 얘를 참조가 아니라 값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값으로 만들면 그 인자의 애와 얘는 별개가 되죠. 복제가 되니까. 얘를 수업한 다음에 리턴해 주시면 이제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요 최적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요 최적화를. 요 최적화를 유지하고 싶으면 카피앤 수업 이디오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이제 대입할 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요 코드는 어떤 복사 생성자를 만들든 복사 대입을 만들든 똑같이 가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항상. 뭐만 달라져?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요것만. 여기 케이스인데 또 오탄. 요것만 달라져. 타입만. 내가 만드는 게 애플이라는 클래스면 애플이 들어갈 거고. 여기만 달라지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뭐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복사 생성자 제대로 만들고 수업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얘는 기계적이야. 얘는 기계적. 그리고 이렇게 카피앤 수업 이디옴으로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를 만들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동 생성자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서 그 임시 객체와 얘를 맞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얘 거를 갖고 오고 얘 거를 널로 만들어줬죠. 근데 내 거를 얘 줘버리고 내가 갖고 왔어. 그러면 나는 원래 뭐였어야 됐어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보면 여기서는 뭘 했냐면 딜리트 하는 게 필요했죠. 여기도 딜리트 하는 게 필요했어요. 내 거를 반납해. 그리고 제 거를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널 PTR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쪽 애를 일로 옮겨와, 이 템프로 옮겨온 다음에 나랑 걔를 맞바꿔 친 거예요. 그러면 그 임시객체가 소멸하겠죠. 그럼 임시객체 소멸하면서 뭘 버려줘? 내가 유지했던 건 임시객체가 버려주는 거예요. 난 뭘 갖고 온 거야? 걔가 유지했던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얘 만드는 건 되게 기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동 대입, 이동 생성자, 복사 대입 연산자는 되게 기계적으로 이 카피앤 수업 이디옴을 이용하면은 기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했던 거를 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py and swap 이디옴을 잘 활용하면은 이 빅5를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은 빅5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엔진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빅5를 만드는 애를 잘 판단했으면은 복사 생성자만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copy and swap 이디옴 갖고 거의 기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함수가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도 두 객체를 상태를 맞바꾸는 거. 그런 게 편리하게 또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만들어주는 게 꼭 여기서만 쓰이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내 클래스 객체를 두 객체가 있을 때 서로 객체 상태를 맞바꾸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건 되게 편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빅5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독립 클래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속관계에서 부모 클래스 A가 있고 걔를 상속받은 B가 있어요. 그러면 A에도 다 잘 만들어 놨어야지 B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B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B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뭐라고 있어요? 여기서 뭘 부르고 있어요? 부모의 복사 생성자를 부르고 있어요. 보통은 자식의 복사 생성자를 만들 때 나한테 추가된 멤버 변수는 내가 해야 되겠지. 필요한 복제를.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의 복제는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뭘 이용해야 돼? 부모에 있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은 뭐예요? 얘가 이동 생성자죠. 이동 생성자인데 얘는 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 뭘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의 이동 생성자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템프는 매개 변수입니다. 변수예요. 모든 변수는 L-value예요. 그럼 얘가 뭘 불러주냐? 이동 생성자가 불러주는 게 아니라 뭐가 불러줘요? 복사 생성자가 불러줘요. 그래서 이 경우에 A의 복사 생성자를 부르려고 그러면은 뭘 불러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std move라는 걸 써주셔야 돼요. std move라는 걸 써주셔야 되겠고 std move는 뭐냐? L-value를 R-value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가 R-value를 받은 거기 때문에 걔를 그냥 R-value를 유지하기 위해서 std move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변수는 무조건 R-value다. 받은 걸 R-value 받았다고 해서 R-value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임시객체가 전달됐다고 해서 이 템프가 임시객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엄연한 변수고 그럼 L-value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하면 이동 생성자가 불러준 게 아니라 부모의 복사 생성자가 불러줘요. 그래서 std move가 필요한 거고 요거 잠깐 넘어갔다가 그러면 이 std move가 이제 이럴 때도 필요한데 어떨 때 우리가 쓰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면은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요 클래스가 있어요. A라는 리스트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유리한 애냐면 이동 생성자가 있어서 이동 생성하면은 복사 생성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애예요. 그러면 여기서 B 이퀄 A를 해. 그러면 뭐가 불러져? 여기서 B 이퀄 A 하면 여기 나오네. 복사 대입이 불러지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입할 때 A를 대입하고 나서 A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A는 버려도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사 대입할 게 아니라 뭐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동 대입을. 그럼 이동 대입하고 나서 A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L-value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은 복사 대입이 이루어지는 건데
가만 봤더니 이제는 걔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면 복사하는 것보다 얘의 데이터를 그냥 카피하는 것보다 너 얘 다 가져가 하는 게 더 편리한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또 뭐예요? std move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대입은 복사 대입이 불러주는 게 아니라 이동 대입이 불러줘요. std move는 L 밸류를 R 밸류로 바꿔주는 거고, R 밸류가 이쪽에 오면은 복사 생성이 아니라 이동 대입이 불러줘요. 이건 너무 복잡한데. 얘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rule of zero라는 게 있어요. 원래 원칙은 뭐예요? 딥 카피가 필요하면은 이제는 C++11 이후에는 뭘 만들어줘야 돼요? 빅5를 다 딥 카피에 맞게끔 잘 정의해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물론 빅3만 만들어 놔도 문제는 없죠. 근데 이동 대입이나 이동 생성할 수 있을 때에도 뭘 쓰게 돼? 복사 생성과 복사 대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개를 다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개를 만드는 게 번거로워요. 카피한 수업 이디옴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5개 만드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룰 오브 제로는 뭐냐? 하나도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도 만들지 말자. 그래서 하나도 어떻게 안 만드냐? 빅5를 직접 정의하지 않도록 클래스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딥 카피가 필요 없도록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딥 카피가 필요하더라도 내가 그걸 직접 담당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적 배열이 필요해. 그럼 뭘 써요? 동적 배열이 필요해. 그럼 내가 new, delete를 만들면 난 뭘 만들어줘야 돼?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적 배열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new, delete 안 하고 뭘 갖다 쓰냐? std 벡터를 갖다 써요. 그러면 이 std 벡터는 뭐가 잘 만들어져 있을까? 빅5가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빅5가 자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돼요. 자동적으로 사용되게끔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는 다른 얘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디폴트로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5개가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떤 애들이 와야 돼? 딥 카피하는 애들이 필요하면 내가 직접 딥 카피를 하게끔 만들면 안 돼요. 스마트 포인터나 뭐 동적 배열 이런 게 필요하면 뭘 써야 돼요? std 벡터 같은 걸 써야 돼. 그렇게 되면 나는 빅5를 여기서 넣었지만 내가 만드는 건 없지. 이렇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rule of zero라 그래요. 그래서 딥 카피가 필요 없도록 만들면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시 타입밖에 없어. 여기에 포인터 타입이 없어. 그러면 이동 대입, 이동 생성자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동 생성, 이동 대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시 타입만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시스템에서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이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만 주의하면 돼. 내가 여기에 어떤 원시 타입만 없으니까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딥 카피하는 게 필요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라이벌에 있는 걸, 그러니까 라이벌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빅5가 필요하면은 그 빅5가 라이벌에는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애들을 다 물려받으면은, 그러니까 제공해준 걸 그냥 쓰면은 자동으로 다 되는 거지. 문제없게. 왜냐하면 그 개별 애들은 내가 벡터를 유지한다. 그럼 그 벡터는 이동에 편애하겠죠. 그럼 이동 생성자 불릴 때는
그 벡터의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동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을 테고, 대입 연산자도 이동이 필요할 때 이동 대입을 벡터 있는 걸 가져다가 쓸 거니까 제일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자, 우리가 다형성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형성을 지원하는 객체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뭘로 유지해요? 포인터로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왜? 참조로 유지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다양한 애완동물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유지해야 돼. 그럼 뭘로 유지해야 돼? 포인터로 유지해야 돼요. 근데 저 포인터를 유지하는 애가 동적 생성된 애예요. 그러면 딥카피가 필요한 애죠. 얘를 복제했는데 얘가 유지하는 강아지와 얘가 유지하는 강아지가 어떻게 돼? 같은 강아지가 돼버리죠. 그게 문제가 되면 뭘 해줘야 돼? 딥카피를 해줘야 돼요. 딥카피를. 그런데 이런 애를 여러분들이 딥카피를 만들 수 있을까? 요 애를? 쟤를 딥카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고양이를 유지하고 있는지, 햄스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하는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 파악할 때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타입 ID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근데 타입 ID를 이용하려면 예를 들면 펫의 자식 클래스가 5개야. 그럼 if문이 몇 개 필요해? if가 5개가 필요한 거예요. 타입 ID 펫이 타입 ID 독인지, 타입 ID인가 뭐 캣인지 봐야 돼. 그 다음에 독이면 독을 생성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캣이면 캣을 생성해서 복제를 해줘야 돼. 그게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가상 복사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냐면 이런 애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애를. 그래서 클론이라는 거, 이 클론 같은 경우에 혹시 자바 공부해본 사람 있으면 자바 이런 거 써요. 그 자바에 쓰는 형태를 이제 C++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론을 만들고 밑에 애들은 또 자기의 클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상 함수니까 얘의 클론을 부르면, 이렇게 해서 클론을 부르면 얘는 뭘 복제해줘? 요 펫이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강아지를 복제해 줄 거고, 고양이를 복제하면 고양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고양이를 복제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상 생성자라는 거, 그러니까 다양성을 유지할 때 딥카피하는 복사 생성자를 만드는 방법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고급 C++ 해야 되면은 좀 익혀야 되는 기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